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3일 정오입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이야기된 작금의 상황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특수부 검사 출신이 가진 독특한 사고방식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동시에 윤석열과 함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한꺼번에 보낼 절호의 찬스입니다.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부정선거론자들의 폐해는 종북 운동권에 못지않습니다.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공동체에 대한 위협, 어떻게 보면 공적 1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병철 변호사가 방금 멋진 글을 하나 보내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병철 변호사는 전공이 전담 변호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윤석열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분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알고 그러나 모든 판단을 사실과 헌법에 기초해서 내리는 그리고 아주 명쾌한 글을 또 말도 잘하고 하는 분이라서 요새 아주 빛을 발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써서 조갑제닷컴에 지금 방금 보낸 글의 제목은 나치 사상에 세뇌된 윤석열의 결단입니다. 결단 좋아하는 윤석열의 그 결단의 정체는 뭐냐? 윤석열의 내란 사태를 바라보면서 필자는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을 생각한다. 소설 악령은 19세기 후반 러시아를 물들이고 있던 사회주의의 악마성을 고발하는 스릴러 소설이다.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중 가장 정치적이고 가장 고발적인 소설이지만 가장 어려운 소설이다. 사회주의 서클의 우두머리 스타브로기는 조직의 배신자부터 사상의 배교자 그리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까지 죽이고 죽인다. 윤석열은 스타브로긴처럼 자신의 영혼을 배반했다. 스타브로기는 이렇게 말한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 나의 자유를 위해 타인을 지옥에 몰아넣어도 좋다. 스타브로긴처럼 윤석열은 악령이었다. 어제 윤석열은 이렇게 말했다. 비상계엄 발표는 통치행위라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지난 5월 16일 의대정원 가처분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구회건 재판장은 의대정원 정책은 고도의 통치행위라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을 배척했다. 나아가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마찬가지인 유신헌법 때 긴급조치 발동, 김영삼 대통령 시절 금융실명제 발표, 김대중 정부 때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기존 대법원의 판결을 상기시켰다. 긴급조치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사법심사 대상이 되고 나아가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당시 헌법상 절차인 국회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대법원의 심사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역시 헌법상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를 사실상 거치지 않았다. 형식화했다는 얘기죠. 어제 윤석열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비상계엄은 헌법적 결단이니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 헌법적 결단이라니 이것이 바로 나치와 히틀러를 찬양했던 독일 헌법학자 칼 슈미트의 집단주의다.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권자는 누구인가? 그는 예외 상황에서 비상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의 결단이 헌법의 근본 규범이다. 그는 나치요 히틀러이다. 칼 슈미트의 정치신학에서 나온 말입니다. 윤석열은 2022년 3월 9일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청와대 이전을 발표했다. 보수층조차도 다수가 반대한 이 결정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윤석열은 이렇게 답했다. 그건 나의 결단이다. 윤석열이 나치를 찬양하는 결단주의 이론에
세뇌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필자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이었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 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윤석열 개인에 대한 인격 연구를 많이 했었다. 윤석열이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라는 의심은 이미 갖고 있었지만 나치 사상 중독자라니. 필자는 펜앤마이클에 출연해서 이렇게 예언했었다. 윤석열 정권은 3년을 채 넘기지 못할 것이다. 다시 도스토옙스키를 생각해본다. 소설 죄와 불에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돈만 아는 전당포주인 노파 알료냐를 살해해도 된다. 나는 나폴레옹 같은 영웅이니까. 그러나 라스콜리니코프는 결국 장녀 소냐의 손에 이끌려 유배지인 시베리아 동토에 입맞추며 신께 용서를 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시여 부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신 앞에서 영혼의 구원을 받으시기를. 꼭 무슨 잘 쓴 한편의 단편 소설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좋아하는데 결단 하다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말이 의식을 지배하는 경우인데 결단 좋아하면은 결단을 우상숭배하게 됩니다. 나의 결단이라고 하면은 뭔가 자기가 대단한 영웅인 것처럼 착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결단주의에 빠져버립니다. 모든 것을 통치자의 결단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버립니다. 사람 죽이는 게 왜 통치자의 결단입니까? 제6공화국입니다. 조선조도 아닙니다. 우리는 제6공화국이고 1948년 8월 15일 우리는 모든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90%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어요. 공산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국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국회 초대 임시의장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분의 주도하에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각 책임제를 가져왔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그걸 대통령 중심제로 바꿨습니다. 헌법에 따라서 정부가 구성되었어요.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지금은 없어진 중앙청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됩니다. 이날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연설이 있었는데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문제 해결에 다소 더디지만은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민주주의를 밀고 나가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민주주의가 다소 비틀비틀하고 했지만은 궤도에서 이탈한 적은 없습니다. 열차가 달리다가 궤도에서 이탈해버리면 그건 완전히 대사고잖아요. 그런 적은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는 이거 궤도 이탈입니다. 궤도 이탈해가지고 지금 열차가 탁 걸려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은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처음으로 궤도 이탈이 있었어요. 궤도 이탈. 근데 이 궤도 이탈에 대해서 이것은 통치권 행사다. 통치권 행사가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선관위와 국회를 점거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런 대통령을 처벌할 수 없는 통치권이라면 그것은 왕이라는 이야기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손바닥에 왕자 써가지고 토론회에 나오더니 정말 이 사람이 나는 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통치권은 나의 결단이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 나는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프랑스 대혁명이 왕정을 타도를 했습니다. 루이 16세를 콩코드 광장에서 기로친으로 처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공화국의 이름으로 한국판 루이 16세 윤석열 대통령을 처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미안하지만 저는 처단이라는 말 좋아하지 않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의사들을 상대로 처단해야 한다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처단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건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